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는 할머니가 전기료가 아깝다며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계시고, 할아버지는 옛날보다 별로 안 덥다며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 폭염 때문에 병원에 실려간 사람이 자그마치 3,000명 가까이 되었고, 안타깝게도 3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이 80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들이었어요. 실제로 지난달에도 경남 진주에서는 밭일을 하던 60대 여성이 갑자기 쓰러져 의료진이 출동했지만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더위는 정말 다릅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하기를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일 거라고 합니다. 잠깐은 괜찮겠지. 이 정도 더위쯤이야.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더위는 예전과 달라요.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더 오래 지속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환자를 돌봐온 내과 전문의 한철환입니다. 폭염과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열사병 예방법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해마다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이 무더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도 어김없이 작년보다 훨씬 더운 여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도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이 가장 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소보다 3배나 많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밤에도 시원하지 않아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는 얘기죠. 더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더 자주 오고 한 번 시작되면 더 오래 지속돼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최근 10년간 체감온도 35씨 이상의 폭염이 2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한 번 시작되면 지속되는 기간도 더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폭염은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위험하지만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몸의 온도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더우면 자연스럽게 땀이 나고 몸이 스스로 온도를 조절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체온 조절하는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게 됩니다. 둘째는 목이 마른 걸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적습니다. 물을 습관적으로 마셔주어야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만 물을 찾는 분 많으시죠. 몸에서는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데 목마름을 못 느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몸에 수분이 굉장히 부족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더위에 더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셋째는 기저질환이 있다면 더더욱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같은 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위에 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화에 살고 계시는 75세 어르신은 오후에 집 앞 텃밭에 나가 1시간 정도 쉬엄쉬엄 김매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더니 아프기 시작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보시겠지만 이게 바로 열경련이라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 김매기를 하시면서 땀을 많이 흘리셨을 테고 자연스레 몸속 염분이 부족해지면서 근육에 경련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는 즉시 그늘로 가서 다리를 주무르고 시원한 곳에 쉬어야 해요. 그리고 그냥 맹물보다는 이온 음료를 천천히 드시면서
회복해 주셔야 합니다. 인천 부평구의 68세 박 어르신은 더운 날 오전 11시에 시장에 장을 보러 가셨어요. 30분 정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메스꺼워지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다고 하셨어요. 얼굴도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죠. 이건 일사병의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때는 빨리 시원한 곳으로 가서 물을 조금씩 마시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줘야 해요. 30분 안에 괜찮아지지 않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80세 최 어르신은 폭염 경보가 발생했던 어느 오후에 에어컨이 고장난 방에서 2시간 동안 계셨어요. 처음에는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셨는데 갑자기 땀이 멈추고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매우 위험한 열사병 증상이에요.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응급 상황이라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열 질환이라고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 같지만 우리 사례들처럼 어르신들 주변에서 자주 보실 수 있는 상황들이고 실제로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전제품 점검부터 시작하세요. 에어컨과 선풍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전원을 켜보시고 찬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지 손으로 직접 느껴보세요. 만약 바람이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온다면 에어컨 가스에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어요. 즉시 AS 센터에 연락해서 서비스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에어컨 바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필터 청소가 필요해요. 헤파 필터 교체 시기를 확인하시고 교체하시거나 물세척 가능한 필터는 미리미리 먼지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선풍기도 마찬가지로 전원을 켜보시고 날개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상한 소리는 안 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선풍기 뒷면의 먼지도 젖은 걸레로 닦아주시면 바람이 더 깨끗하게 나와요. 창문에 커튼이나 차열 필름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특히 해가 강하게 들어오는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을 달아주시거나 은박지 같은 반짝이는 차열 필름을 붙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햇볕을 막아서 집안 온도가 2, 3도 정도 낮아져요. 마치 그늘막을 친 것처럼 시원해지거든요. 베란다나 마당이 있으시다면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에 바닥에 물을 뿌려주세요.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무더위가 심해지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서 정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둘 것들이 있습니다. 손전등과 건전지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휴대폰 충전기도 완전히 충전해 두시고요. 전통 부채나 손부채도 몇 개 준비해 두시면 전기가 나가도 바람을 만들 수 있어요. 물을 미리 큰 통이나 페트병에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 두세요. 정전이 되면 수도 펌프가 멈춰서 물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루에 사람 한 명당 2에서 3리터 정도는 필요하니까 가족 수를 계산해서 준비해 주세요. 비상 음식도 준비해 두세요. 전기 밥솥을 사용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빵, 과자, 통조림 같은 것들을 며칠치 정도 준비해 두시면 안심이에요. 외출할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한 곳에 모아두세요. 창이 넓은 모자를 준비해 주세요. 야구 모자보다는 챙이 얼굴과 목까지 가릴 수 있는 큰 모자가 좋아요. 햇볕을 막는 면적이 넓을수록 시원하거든요. 양산도 꼭 준비해 주세요. 검은색이나
은색 양산이 햇볕을 가장 잘 막아줍니다. 접이식으로 된 것이면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편해요. 시원한 물을 담을 수 있는 보온병이나 텀블러도 준비해 두세요. 얼음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 언제든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몰랐을 수도 있는 정말 효과적인 더위 대처법들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곳을 시원하게 하면 몸 전체가 시원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더울 때 얼음팩을 이마에만 대시는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부위들이 있어요. 목 뒤쪽, 손목 안쪽, 발목 같은 곳에 차가운 것을 대면 온몸이 금세 시원해져요. 이유가 뭘까요? 목 뒤, 손목 안쪽, 발목 부위는 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피부에 아주 가깝게 지나가는 곳이에요. 마치 집안의 난방 파이프가 벽 가까이 지나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곳을 차게 해주면 차가워진 피가 온몸으로 빠르게 돌면서 전신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의학에서는 이런 부위를 체온 조절점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목 뒤쪽은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 바로 아래쪽이에요. 손으로 만져보시면 목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양쪽으로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차가운 수건이나 얼음팩을 대고 계세요. 손목 안쪽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했을 때 맥박이 뛰는 부분이에요. 손가락 2개를 대고 꾹 누르면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그곳에 차가운 물수건을 올려두거나 찬물에 손목을 담그고 계시면 돼요. 발목은 복숭아뼈 안쪽 부분이에요. 발목을 만져보시면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있어요. 거기에 차가운 것을 대면 효과가 좋아요. 발을 이용한 특별한 냉각법.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발을 차갑게 하는 것이 온몸을 시원하게 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발에는 체온을 조절하는 특별한 혈관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야에 찬물을 받고 발을 담그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물 온도는 너무 차갑지 않게 손을 넣었을 때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면 적당해요. 10에서 15분 정도만 발을 담그고 계셔도 온몸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발 마사지도 도움이 돼요. 발바닥 가운데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시거나 테니스공 같은 것으로 굴려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체온 조절에 도움이 돼요. 물의 증발을 이용한 과학적 냉각법. 부채질을 할 때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냥 몸에 바람을 쐬는 것보다는 젖은 옷이나 젖은 수건을 몸에 대고 그 위를 부채질하는 게 훨씬 시원해요. 이건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물이 증발할 때는 주변의 열을 빼앗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이를 기화열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물 1리터를 0도에서 100도까지 끓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5배가 넘는 엄청난 양이에요. 우리 몸이 더울 때 땀을 흘리는 것도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체온 조절 방법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얇은 면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목에 둘러보세요. 그리고 선풍기 바람을 쐬거나 부채질을 해보세요. 수건이 마르면서 목 주변이 정말 시원해져요. 수건이 마르면 다시 물에 적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면 티셔츠를 물에 살짝 적셔서 입고 선풍기 바람을 쐬보세요. 단, 너무 많이 적시면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 살짝만 촉촉하게 해주세요. 특히 등 부분을 살짝 적셔주면 효과가 좋아요. 집에 있는 간단한 물건들로도 훌륭한 냉각 도구를 만들 수 있어요.
수건을 이용한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깨끗한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꽉 짜주세요. 그 다음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넣어두세요. 냉동실이 아니라 냉장실에 넣는 게 중요해요. 너무 차가우면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만든 차가운 수건을 목이나 이마, 수건이 미지근해지면 다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사용하시면 돼요. 페트병을 이용한 방법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500ml나 1리터 크기의 깨끗한 페트병에 물을 80% 정도만 채워주세요. 물을 가득 채우면 얼때 부피가 늘어나서 병이 터질 수 있어요. 뚜껑을 꽉 닫고 냉동실에 하루 정도 넣어두면 단단한 얼음 덩어리가 돼요. 이 얼음 페트병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수건이나 얇은 천으로 한번 감싸주세요. 얼음처럼 차가운 것을 직접 피부에 대면 동상에 걸릴 수도 있고 너무 차가워서 오히려 불편해요. 수건으로 감싼 다음 목 뒤나 손목, 발목에 대고 있으면 시원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요.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선풍기 앞에 얼음 페트병을 놓아두세요. 선풍기 바람이 차가운 병을 지나면서 시원한 바람으로 바뀌어서 마치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에어컨이 없거나 전기료가 걱정될 때 정말 유용한 방법이에요. 잠들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발 및 이불 위에 수건으로 감싼 얼음 페트병을 놓아보세요. 발이 시원해지면 온몸이 시원해져서 잠들기가 훨씬 쉬워져요. 다만 너무 오래되고 있으면 차가워서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 적당히 사용하시고 병이 녹기 시작하면 치워주세요. 여러 개를 미리 만들어두면 더욱 편리해요. 하나가 녹아도 바로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경제적이면서도 정말 효과적인 더위 해결법이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 모든 방법들은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과학적 원리에 바탕을 둔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하나씩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면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전국에 7만 곳 이상의 무료 폭염 쉼터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도서관, 주민센터, 지하철역, 대형마트, 경로당, 마을회관 등이 모두 쉼터예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오후 2시에서 5시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이런 곳에서 시원하게 지내세요. 무더위 쉼터를 찾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검색창에서 국민재난안전포털을 검색해 보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전시설정보에서 무더위 쉼터를 클릭하면 우리 동네 쉼터를 모두 찾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으시면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나와요. 이 앱으로 1분 만에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찾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면 거주하시는 곳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우리 동네 무더위 쉼터 위치와 운영 시간을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생각보다 물 마시기가 잘 안 되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물 마시기에도 요령이 있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셔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몸에 부담을 덜 줍니다. 맹물이 힘드신 분은 물에 레몬 한 조각이나 오이를 넣으면 더 맛있게 마실 수 있어요. 외출을 하신다면 어두운 색의 옷보다는 밝은 색 옷을 입으세요. 밝은 색 옷이 열을 덜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잠들기 전에 발을 찬물에 잠깐 담그고 자면 잠이 잘 와요. 온열 질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올 수 있어요.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하시던 일을 즉각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휴식을 취하라는 몸의 경고 신호이니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원한 음료를 드셔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갑자기 많은 양의 찬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너무 많은 생수를 한꺼번에 마시지 마세요. 땀을 많이 흘리면 몸에서 염분과 미네랄이 함께 빠져나가는데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시게 되면 몸 안의 이온 균형이 깨져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온 음료 등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체온이 크게 오르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신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는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옷을 적셔 체온을 낮춰주어야 해요. 만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은 폭염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이 있으신 분들은 약 복용을 빠뜨리지 말아야 해요. 더위로 인해 혈압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더 자주 혈압을 측정하고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탈수가 되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져요. 따라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혈당 수치를 더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이 있을 땐 시원한 환경을 만드는데 신경을 더 써야 해요. 인지 능력이 저하된 환자들은 스스로 더위를 인지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보호자가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승을 부리는 폭염과 어르신 건강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폭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폭염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처법들을 잘 실천하신다면 충분히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활동 시간 조절,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 이 5가지만 잘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됩니다. 무엇보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함께 이 무더위를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